다음에 최근에 보도가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오세훈이 안철수를 앞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는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박영선 후보를 앞선다. 3자에서도 박영선 이긴다. 와, 축하한다. 브라보. 좋겠다. 와. 그러니까 물론 여기에는 박영선 후보가 상당히 약화된 측면을 얻는 이득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요. 오세훈이 어느 쪽이든 간에 가장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수가 오세훈이 된 거잖아.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그리고 2등은 뭐 박영선 정도 하고 안철수 정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막말 싸움에 들어갔어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 안철수가 내가 나로 단일화 하겠다라고 가장 처음으로 나서기 시작해서 지지율 1위를 막 달리던 그 시점 하나. 그리고 박영선 장관이 나와가지고 그 지지율을 이기던 그 시점 하나. 지금 시점은 이렇게 돌입한 거죠. 오세훈이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1위 달리고 있는 시점 하나까지 지금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 전혀 믿을 게 못 되시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느 쪽이든 간에 오판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저 대한민국에서 가장 고품격 이간질이라고 하는 새날이 동원되는 거예요. 오세훈 너 당신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나가도 이길 수 있어. 굳이 안철수랑 단일화 왜 하니? 단일화 왜 해요? 그리고 이게 안철수와 오세훈 두 사람의 입장을 각각 그 사람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지막 판이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빠져버리면 정치 활동 자체를 이제 끝내는 거예요. 정치 생명의 마지막 카드를 걸고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렇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오세훈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계속 밀리는 결과로 나오면 명분 삼아 그냥 좀 멋있는 정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안철수 밀어줄게 하고 양보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경원을 이기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탄력을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죠. 아, 내가 다시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다시 대선에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오세훈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안철수가 우리 당에 들어오면 나는 불출마하겠다라는 이 조건 자체가 내가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됐구나 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메시지가 이제 어쨌건 간에 저쪽에서는 내가 단일 후보만 되면 무조건 서울시장 된다잖아요. 그렇죠. 일단 꿈 깨시고요.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뭐 그 총선 때랑 여론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국회의원 지금 국민의 취임이 서울에 몇 석이나 있고요. 그런 여론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지 않아요. 조금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그 얘기는 뭐 이따가 따로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 안철수한테 한 말이 있어요. 늘 야권 분열의 중심에 서 있었고 앞으로도 분열을 잉태할 후보로의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도 분열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날 뽑아달라는 거고 안철수는 지난 정부와 서울시에서 있었던 일들에 책임이 있다면 추궁당하고 과거를 설명하다가 선거 기간을 다 보낼 수 있다. 오세훈 디스를 했는데 이거는 시작점에 불과했어. 김종인은 안철수한테 최근에 토론을 못한 후보는 안 된다. 왜 사람들 다 맞는 말만 하고 그래요? 정말 맞는 말인데요. 우선 오세훈 후보님께 이제 선배님의 가실 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존경합니다. 그리고 선배님 그 와이프 형수님이 저한테 영어 점수도 A+ 주셨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디서? 어디서요? 우리 학교 강사였어요. 와이프가. 오세훈 말하는 거야? 네. 오세훈은 나중에 거대로 편입했지. 외대 다니다가. 편입이에요? 몰랐구나. 아이고 나는 원래 적자인 줄 알았지. 아니었구만. 네. 아무튼 이제 A+는 잘 받았고요. 근데 안철수는 분열을 잉태할 후보라고 진단하신 부분은 되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계속 진행하시면 안철수에 의해서 뒤통수 맞으실 게 맞거든요. 그래서 나경원을 이기셨으니까 계속 이제 독자 행보를 걸으셨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신념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세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가 입당을 하면 나는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대선에 가고 싶다라는 사실 그런 욕망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지금 안철수보다 경쟁력이 더 높게 나오고 세 개로 이렇게 나가도 최고 지지율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서울시장 계속 선거 치르시고 만약에 되신다 하셔도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안철수 서울시장 되면은 12월 9일자로 공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안철수가. 근데 우리 오세훈 선배님은 과거에도 시장하다가 때려치고 나가신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12월 9일 날 서울시장 하시다가 때려치고 나가셔서 대선에 출마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하고 더 이상 놀지 마시고 그 신념대로 분열을 잉태할 안철수와는 헤어지고 맞아요. 본인의 길을 가세요. 그래야 대선으로 직행할 수 있어. 일단 독자 출마들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게 무슨 맞아요. 단일화입니까? 짜증나게. 그렇죠. 단일화는 안 하는 게 단일화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안철수 입장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서 만약에 여론조사대로 오세훈으로 단일화되면 안철수는 닭 쳐다본 뭐 되는 거야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지붕 쳐다보는 뭐 이런 개가 되는 상황이거든. 안철수 씨가 여기서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안 돼.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냥 인간 안철수. 그러니까 때문에. 안철수는 지금 단일 후보들은 아니든 출마를 해야만 어떻게든 정치에 장래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예초에 여론조사대로 안철수 씨가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오세훈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출마를 하시고. 네, 거기다 그쪽에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쪽 단일화 지금 분위기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별도 이렇게 다 그 3자 구도로 출마를 하나, 단일화를 하나, 가져갈 표는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래, 그리고 그럴 거면 왜 단일화를 해? 그러니까 오세훈이 그냥 나가서 그냥 당선되는 게 짱이라. 아니 그리고 오세훈은 명색이 제1야당인데 그 근본도 없는 그 당 3개짜리 국회의원들하고 뭘 단일화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출마하고 쪽팔리게 그러세요. 사람이라는 게 전직 서울시장이신데 안철수 두 분 다. 묻으면 그냥 멀쩡하다가도 쪼개져요. 그러니까 안 돼. 대부분 다 출마하시고. 두 분이 그 공통점이 하나가 있긴 있어요. 이제 국민의 짐작, 국민의 당뇨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의라는 이제 세 글자가 이제 같으신데 그냥 혼자 계속 출마하시면은 예, 서로 이제 당도 다르고 정견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혼자 하시면은 제가 이후에 약속 하나 드릴게요. 오세훈 시장 일가의 내곡동 땅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꺼내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꺼내겠습니다. 저는 말 안 꺼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이간 일이고 네. 실제로는요 이제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 될 것 같은 단일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이 희망을 가져요. 와 드디어 단일화가 됐다. 그러면서 이쪽이 사기가 죽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가 단일화를 하지 않아도 오세훈이 1등 한다라고 한 여론조사는 상당히 안철수를 괴롭게 만드는 여론조사죠.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만 되면 저쪽이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는 상태가 이르렀는데 이 사람들이 안철수를 너무 모르는 거야. 이렇게 김종인처럼 뭐 토론도 못하는 후보가 되면 안 된다. 제1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 토론은 그래도 오세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막 분위기 몰고 가면서 안철수를 인간적으로 모욕하는 상태가 되면 설사 약속한 대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좋은 단일화 안 나오는 건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저쪽이 단일화 한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 해도요. 지금 언론에 나온 여론조사대로 절대 안 나온다니까. 그 이야기는 이따가 9시 반에 박영선 후보 나오는 이수진 의원이랑 같이 나오는 방송에 제가 따로 분석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오세훈이랑 안철수가 막 단일화 되고 막 그러면 서울시장 나갈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다시 설명해 드릴 거고 문제는 안철수가 시장이 되든 오세훈이 시장이 되든 지금 서울시 의회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시 의회 90%가 민주당인데 여기도 오세훈 자체가 거기 나갔고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보니까 김정인이 참 머리가 좋아. 근데 김종인은 머리가 좋아 보이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안철수가 묻었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에는 선거 이후에 당이 쪼개져야 되는데 그래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이 국민의힘 마지막 대표가 내 이름을 올리긴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 다음 바턴을 누군가가 받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쪼개져야지 그나마 자기 마지막 경력이 깔끔하게 포장이 되는 거거든요. 김종인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안철수로 단일화를 하거나 단일화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떤 구조에 놓여 있냐면 서울시장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주 세력이나 저쪽 세력이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에 있는 거예요. 근데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거거든.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되는 순간 국민의 짐이라는 세력은 사실상 약간 와해 또는 그렇죠. 붕괴 예. 직전에 가버리는 상황이라 절대 그걸 안 놓치고 싶어 하는 거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내가 국민의 짐에 이렇게 흡수되거나 그러면 정치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약해진다는 측면 때문에 이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헤게모니 싸움을 좋은 말로만 하겠습니까?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우리가 집니다. 그러면 안철수는 본인이 토론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인간적 모욕감에 예.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단일화가 되겠냐고. 예를 들어서 막 여론조사 한 2개짜리 2개 해가지고 오세훈으로 됐다고 치자.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서 내가 저놈들한테 좋은 선거운동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궁금하신 질문 하나 던질게요. 그래서 지금 나경원이 선대위의 공동 선대위원장 됐다 그러는데 나경원이 등장하는 사진이 있어 없어? 찾아봐. 아. 나경원이 등장하는 사진 단 한 장도 없어. 지금 나경원은 오세훈 선거운동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단일화를 했다고 치자고. 근데 이렇게 막 부글부글하게 토론도 못하는 놈, 야권 분열을 시켰던 놈이라는 그런 분위기, 그걸 안철수가 지금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있냐고요. 안철수는 임계증이 많이 있는 상태란 말이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봤을 땐 안철수 선거장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철수 어디로 갈 거야? 처음에는 미국 갔고 두 번째는 독일 갔는데 어디로 갈 수 있지? 제주도 갈라나? 어디로 가게 지금 그 갈까요? 상태에 빠질 거예요. 내가 봤을 네. 때는 그 상태에 빠질 것 같은데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단일화가 안 된다는 가정하에 단일화가 되면 우리가 받는 데미지가 더 커 심리적으로. 단일화가 됐으니까 저쪽한테 뺏기겠네? 그러지 말고 어차피 단일화는 된다. 좋은 단일화가 아닐지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는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기세를 올리면 진짜로 정권교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에 시의원만 해도 또는 구청장은 한 자리 빼고는 다 민주당이 할 정도 상황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서울시장을 뺏겼다. 그럼 저쪽은 어마어마한 기세를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는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지만 이기는 전제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투표장 나가는 거예요. 투표장 나가면 무조건 이긴다고.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텔레파시가 계시가 와가지고 니들 선거 중에 한 4분의 1은 민주당 지지에서 국민의힘 지지로 바꿔라. 그렇게 쇠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LH 사태 같은 걸로 논란을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 문항, 배열 순서 같은 걸 배치해가지고 에이씨 이런 여론조사 왜 해?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만 대거 투입돼가지고 이번에 그 STA 조사를 얼핏 보니까 60대가 과대표돼 있어 지금. 맞아요. 숫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네. 이런 것들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투표장 나가면 무조건 이겨요 지금도. 사실 이번에 이 LH 관련돼서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저쪽에서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선거든 부산시장 선거든 간에 결국은 정권 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진영의 지금의 특성상 문재인과 야당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4.15 총선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대통령 탄핵의 구호가 올라가는 순간 우리는 결집을 해줬습니다. 지금 사실 정책선거 좋은데 사실 제가 걱정했던 건 뭐냐면 정책선거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 조용한 선거가 치러지게 되거든요.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이겨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를 좀 날부하게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쟤네들의 저런 공격은 오히려 그 결집도를 높이고 해서 선거 승리로 가는데 쟤네들이 또 똥볼 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단일화하지 않으면 진짜 재밌어지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굳이 참전하지 않더라도 둘이서 치고받고 하는데 장난 아닐 텐데. 어쨌거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단일화 될 거라고는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하고 끝까지 버티면은 둘 다 죽는 게 확실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단일화는 될 텐데 저는 그 안철수의 어떤 뒤끝 이게 정말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상식을 완전히 배반하는 그런 행동을 그동안 보여줬잖아요. 사람 안 반하거든요. 근데 이거 단일화가 또 독이 아닐까 사실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양쪽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쪽에는 사실 김종인이 살아있고요. 저쪽에는 안철수가 살아있습니다. 양쪽의 당대표예요. 그럼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과연 안철수 선거를 도와줄까? 안 도와줄 거거든요.
안 도와주고 그냥 결국 국민의힘이 국민의당에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상당히 소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말아버릴 것이고 양쪽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그래 버리면 안철수 그 성격에 왜 자꾸 날 괴롭히십니까? 또 이러고 다니면서 표정 안 좋을 거거든요. 표정 안 좋으면서 표는 계속 깎아먹게 된다. 그건 토론에 나가서도 다 등장할 거고 반대로 이쪽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철수가 도와주겠냐? 도와줘봐야 국민의힘 요 따만한 것밖에 없는 국민의당 요거밖에 없는데 도와줄 것도 없거니와 안철수는 떨어지고 나면 또 어딘가 잠적을 해버릴 거거든. 그러니까 네. 단일화가 됐을 때 우리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단일화된 이후 상황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단일화가 되고 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저쪽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조직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으로 단일화가 되면 안철수가 비토하는 것 때문에 그게 무슨 짓이냐라는 이런 기사가 뜰 거고 만약에 안철수로 단일화가 되면 캠프를 어떻게 꾸릴 겁니까? 국민의당의 조직 없이 캠프가 꾸려줍니까? 그러면은 안철수 혼자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뻔한 거지. 아 진짜 재밌겠다. 지금 그 박영선 캠프 같은 경우는 완전 매머드급이에요. 대선급이죠. 대선급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예.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이제 꾸리고 안 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런 거라고 봐요. 지지 세력의 기세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되면 그나마 이렇게 좀 주저앉아 있던 저쪽 세력들이 일어나긴 할 텐데 국민의힘의 후보가 원전이 만들어지고 나면 분명히 안철수를 지지했던 중도 세력들은 빠져나간다. 그건 그렇죠. 당연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네. 양자 대결이라는 게 어떤 구도를 맞추느냐면 내가 안철수 지지자인데 먼저 질문을 물어봐요. 오세훈과 박영선을 할 때 누구 찍겠습니까? 라면 박영선 찍겠어요? 오세훈 찍을 거 아니야. 안철수 지지자인데 안철수하고 박영선은 찍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상호 교차작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과정상이 나빠지면 그래서 김진애 후보랑 박영선 후보도 과정이 좋아야 된다고 하는 게 과정이 나빠지면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옛날에 그 선거 연설이라는 게 있었다. 지금은 없는데 예.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예, 맞아요. 1번, 2번, 3번, 4번 연설하는데 1번 연설하고 나면 쫙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 현상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건 간에 지금은 주말을 되니까 이제 온갖 그 작전 세력들이 언론사, 여론사,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언론사 등등이 막 동원돼 가지고 이번 선거 지겠네 하는 여론 분위기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주말에 나왔던 여론조사는 오히려 오세훈 띄우기에 가까웠다. 오세훈 띄우기에 가까워서 안철수가 뭔가 그러니까 안철수가 대표가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그 단일 후보가 되고 나면 국민의 지임의 조직이 위험해지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안철수를 띄우는 느낌이 훨씬 강하더라. 사실은 박영선이 진다 이런 차원보다는 저는 일단 그렇게 봤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이 정말 그 뭔가 있어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 선거는 양자 대결해도 박영선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전 예. 만약에 박영선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는 가정하에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걸 하나 봐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세훈이 최근에 한 언론과 인터뷰했던 화면인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 그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자기 싫은데 부잣집 자제분들한테까지 드릴 재원이 있다면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들에게 지원을 오히려 더 두텁게 해서라고 하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이유예요, 이게. 여기에 보면 오세훈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잣집 자제분. 부잣집은 자제분이야. 가난한 집안의 어린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난한 집에 자제분은 안 됩니까? 그거는 왜 안 되지? 이상한데. 참 오세훈스럽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게 정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한 그 몸에 무의식 배어 있는 거죠, 맞아요. 오히려. 무의식 속에서도 있는 저런 의식이 현내가 열심히 하겠구먼요. 막 이런 마인드죠. 그 계급을 대표하고 싶은 거죠. 부잣집의 아이들한테는 극존칭을 쓰고 그냥 가난한 집에는 그냥 어린이고 참. 아 오세훈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긴 뭐 저번에 이호른 교수가 준 책 요거 이렇게 책방에 그냥 헌책으로 내놓으신 분이시고 이어령 교수. 내곡동에 이 땅이 있는데 거기 개발해 가지고 또 셀프 보당 받으신 30억 9천만 원. 진짜 훌륭하시다 진짜. 네, 우리 오세훈 어린이 꼭 단일화 성공하길 바래요. 예. 네. 똥땡이님께서 갑자기 푸나님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시죠. 실망입니다. 저분이 안 쳤어요. 오세훈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